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문재인의 회고록이 여러 가지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목 변방에서 중심으로 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회고록이라기보다는 자화자찬에 가깝대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안보는 북한에 질질 끌려다녔고 외교는 중국에 집중했지만 찬밥 신세였고 일본과는 무책임하게 갈등만 야기해 국민 갈라치기와 경제적인 타격이 컸음에도 저런 제목의 책을 내는 것을 보면 재임 중이나 퇴임 후나 그 뻔뻔함에서 비롯된 유체 이탈식 화법은 여전한 듯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퇴임 후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 문재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자화자찬성 회고록을 출간해 다시 한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제2 회고록이 오히려 문재인에게 독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 얼굴에 침 뱉기라는 것인데 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유명 인사의 회고록에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 회고록의 실체적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감 때문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미국 대통령이나 유명 정치인들의 회고록이 나오면 그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 회고록이 거짓말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온갖 비판을 받게 되면 물론 세계적 웃음거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실예로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들 수 있겠는데 계승본인 1, 2권을 포함해 총 8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97년 한국에 온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국제비서는 김일성의 회고록 앞부분 일부를 빼고는 김일성이 전부 날조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꼭 황장엽 선생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이 책이 진실된 책이라고 믿는 사람은 종북 추사파들 빼고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이 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란 제목의 이 책이 논란이 되고 있죠. 언론을 통해 책 내용 일부가 알려지자 기가 막힌 반응 일색인데 아마도 이 책이 거짓말 투성이거나 자화자찬 일색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은 남북 정상회담을 회고하면서 김정은이 자신에게도 딸이 있다고 하면서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제 같은 김정은의 말을 문재인이 믿었다는데 전 국민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한 2018년 부인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주장한 대목에서는 그야말로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특검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자기 부인을 치켜세우며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책이 거짓과 위선 그리고 자화자찬 일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이 두 가지 말고 또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문재인의 회고록 출간에 내로남불 논란까지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5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발간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문재인은 물밑에서 있었던 일들을 공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이나 우리 외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이 전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서도 문재인은 그 당시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것을 호도하는 자화자찬식의 회고록을 낸다면 회고록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혹평한 바 있는데요. 이전 대통령에게 이런 비판을 가했던 문재인이 자화자찬성 회고록을 내자 내로남불 논란이 당연히 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문재인이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언급하면서도 북한 측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았고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경우에도 본문에는 언급이 되지 않고 부록에만 아주 짤막하게 등장합니다.
회고록 대부분을 남북관계 개선 노력 등에 할애한 것과 비교되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은 북한의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서술하면서 짧게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은 가장 기분이 나빴던 것은 연락사무소 폭파였지만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끼친 건 남북 연락 채널을 단절한 일이었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 기간에 발생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어 문재인은 사건 당시 북한에 연락할 길이 없으니 국제상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수신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참 답답했다. 만약 연락망이 가동되고 있었다면 뭔가 노력해 볼 수 있을 텐데 속수무책이었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을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북한과의 연락두절 탓으로 돌린 것인데요. 이거 정말 국민을 정말 바보로 하는 그런 발언이지요.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이시 사건과 관련한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대처가 위법하고 부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법했을 뿐 아니라 부당했다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구조 통지조차 하지 않았고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첩보를 조작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은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저렇게 기술할 수 있었는지 이렇기 때문에 이 책이 온갖 욕을 들어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더군다나 책에서 문재인은 북한에 대한 비판이나 이 씨 사망에 대한 유감과 위로, 정부 조치에 대한 반성 등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사건에 대한 설명 자체도 없었는데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참혹하게 사망한 사건을 놓고 남북 간 연락 채널 단절의 여파가 미친 일종의 단편적 사례로만 언급한 셈입니다. 뻔뻔하다 못해 찬인하다 이런 느낌마저 드는 것은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은 탈북선언 강제 북송 사건의 경우 대담 형식의 회고록 본문에선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부록인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주요 일지에 흉악범죄 북한 주민 2명 송환으로 이 한 줄이 등장할 뿐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남하한 북측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으나 한국 정부가 나흘 만인 11월 5일 북측의 이들의 인계를 통지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달 7일 이들은 판문점으로 강제 송환됐는데 이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탈북을 준비하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자유진영의 다른 국가에서도 많은 비판이 이어졌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문제는 회고록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은 한 건도 없고 군사적 충돌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시기가 노무현 정부와 우리 정부뿐이라며 9.19 남북 군사 합의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대목에서 어이없음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는데요. 문재인 정권 시절 단행된 9.19 군사 합의의 피해와 그 위험성은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비정상적 합의로 한미연합훈련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9.19 군사합의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문재인에게 해도 모자랄 판국에 저렇게 자화자찬을 한다는 게 도무지 용서가 되질 않는데요. 이 책에 대한 종합적인 느낌과 평가 여러분마다 제각기 다르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정도로 뻔뻔해야지만 좌파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김정숙과 문다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반드시 문재인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길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일 1권과 2권 각각 따로 판매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2권이 한 세트로 리뉴얼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지는 2권을 이렇게 멋진 박스에 한데 모아 보관하실 수 있는데요. 박스 세트 구매자분들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 3장을 증정해드립니다. 이 모든 증정품은 오직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렇게 3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숨가쁘게 전개된 국정의 비화를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히고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솔직한 심경이 담긴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 전 대통령의 사진만으로도 소장 가치가 충분한 어둠을 지나 미래로 박스 세트 구매하신다면 가치 있는 소비가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